자연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상하고 심지어 소름 끼칠 만큼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세상 곳곳에는 이상한 형태의 나무들과 섬뜩한 전설, 그리고 단순한 식물을 넘어서 어둡고 괴이한 이야기를 품은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틀린 형상부터 만지기만 해도 위험한 치명적인 나무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위. 인형의 섬의 나무.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나무들은 그 자체의 위협적인 외형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합니다. 이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다고 알려진 인형의 섬에 자리하고 있죠. 멕시코 남쪽 소치밀코 운하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섬은 그야말로 공포의 상징입니다. 인형 하나만 봐도 불편한데 이곳은 그런 인형들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나무마다 땅 위마다 곳곳에 인형들이 매달려 있고 텅 빈 눈으로 방문객을 바라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의 옛 주인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는 어느 날 운하에서 익사한 소녀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한 인형이 물위를 떠내려오자 바레라는 그것이 소녀의 것이라 생각해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이후 또 다른 인형이 떠내려오자 그는 그것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바레라는 점점 그 소녀의 영혼이 섬에 머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인형을 주워 모으고 자신이 키운 채소나 작물을 인형과 바꾸는 식으로 섬 전체를 인형들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바레라는 인형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1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그 소녀가 익사했다던 같은 운하에서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떠있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조카가 직접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달래려 했던 그 영혼들이 결국 그를 물속으로 끌고 갔다고 믿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 섬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지만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썩어가는 인형들, 떨어진 팔다리, 갈라진 얼굴, 그리고 텅 빈 눈동자들. 방문객들은 종종 인형들이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에게 제물을 바치며 축복이나 보호를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형의 옷이나 머리카락을 바꿔주며 이상한 경외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인형들이 저주받았든 단순히 세월의 흔적일 뿐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곳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21위. 악마의 얼굴나무. 이 나무는 마치 악몽 속에서 나온 괴물 같습니다. 어둡고 비틀린 형태는 나무라기보단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나무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랐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다듬거나 조각하지 않았는데도 나무의 형태가 이렇게 섬뜩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그 외형입니다. 거칠고 검게 그을린 듯한 줄기는 마치 불에 탄 자국처럼 보이고 길게 뻗은 가지들은 옆나무를 향해 팔을 뻗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모양새는 마치 괴물이 한순간에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대부분의 나무가 이런 형태를 갖는 이유는 폭풍이나 인간의 절단 때문이지만 이 나무는 완전히 자연적인 형상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나무를 직접 본 사람들은 묘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상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속삭입니다. 그만큼 이 나무의 모습은 설명하기 힘든 공포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형상이 어쩌면 어둠의 존재가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죠.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악마의 얼굴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어두운 그림자와 기괴한 형상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니까요. 22. 맨치닐나무. 처음 보면 이 나무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윤기나는 초록색 잎과 작고 귀여운 사과 같은 열매까지 겉모습만 보면 오히려 열대지역의 평화로운 나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나무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맨치닐나무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북미 남부 해안부터 남미 북부 해안까지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한 발짝만 잘못 다가가면 끔찍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 나무는 약 12m 정도의 높이에 둥근 형태의 잎이 빽빽하게 자라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근처에는 항상 접근 금지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무의 모든 부분, 껍질, 잎, 열매, 수액까지 모두 강력한 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하얀 유액은 피부에 닿는 순간 화상 같은 통증과 수포,
심할 경우 일시적인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 위험합니다. 잎에 떨어진 빗물이 독성 물질과 섞여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수액에는 포르볼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닿으면 반응해 강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나무를 태우면 그 연기 속에도 독이 들어있어서 그 연기를 조금만 들이마셔도 눈이 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달콤한 향을 풍기지만 한 입만 베어도 목구멍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심한 부기, 그리고 수시간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대에는 이 독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토착 부족들이 활촉에 이 수액을 바르며 상대에게 느리고 잔혹한 죽음을 안겼다고 하죠. 탐험가 폰세 데 레온 역시 이 나무의 독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1521년 그가 멘치닐 독이 묻은 화살에 맞은 후 독이 몸 전체로 퍼지며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살상무기라 불립니다. 그 주변을 여행한다면 그늘이 드리워진 그 아름다운 나무 아래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열대지방에서 쉴 곳을 찾는다면 야자나무 밑이 훨씬 안전한 선택일 겁니다. 19위 지옥의 무납나무. 이 나무는 마치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습니다. 도로가 끝나는 곳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멀리서 보면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굵고 비틀린 줄기가 마치 거대한 팔처럼 하늘로 뻗어 있고 그 가지들은 언제든지 다가오는 사람을 잡아채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게다가 줄기 사이로 보이는 밝은 주황빛 형체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처럼 보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그저 식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나무가 사람을 노려보며 숲속 어둠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이 나무는 마치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 현실과 저 너머의 세계를 나누는 문 앞의 수호자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옥의 문 앞을 지키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나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단순히 빛의 각도나 그림자가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지만 이 나무 앞에 서면 그런 이성적인 설명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나무는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위 스터키나무. 수많은 평범한 나무들 사이에서 2002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한 나무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스터키라는 이름의 개가 잠든 나무입니다. 조지아주 웨이크로스 지역에 있는 사우던 포레스트 월드 뮤지엄은 남동부의 목재 산업 역사를 전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가장 유명한 전시물은 나무나 목재가 아닙니다. 바로 한 마리의 사냥개 미라, 스터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 4살 된 사냥개 한 마리가 사냥 도중 먹잇감을 쫓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나무의 안쪽 통로가 좁아져 나오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먹잇감은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갔지만 스터키는 그 안에서 20년 넘게 갇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벌목공들이 그 나무를 베어냈을 때 속에서 개의 몸이 거의 살아있는 듯한 상태로 보존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죠. 놀랍게도 스터키의 몸이 썩지 않고 미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보존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던 나무는 굴뚝처럼 위로 열려 있어 냄새가 빠져나가 썩은 냄새로 포식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무 속에는 탄닌산이 풍부했는데 이 물질이 습기를 흡수하고 개의 피부를 단단하게 굳히며 부패를 막아주었죠. 게다가 곤충이나 세균이 접근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시체는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미라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터키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물관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놀라운 자연현상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너무 슬프고 소름 끼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냥개의 나무 미라는 자연이 얼마나 기이한 방식으로 생명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7위 지옥의 사냥개 나무. 이 나무는 단순히 기괴한 형태를 넘어 진짜 괴물처럼 보입니다. 줄기는 마치 거대한 사냥개가 일어서 있는 몸통 같고 길게 뻗은 가지들은 당장이라도 덮쳐올 것처럼 팔과 다리처럼 비틀려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섬뜩합니다. 거칠게 갈라진 나무 껍질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마치 개처럼 생긴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텅 빈 눈과 입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무언가를 지키는 수호자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수호자는 빛이 아닌
어둠을 지키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일부는 이 나무가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냥개의 영혼이 깃든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실물로 보면 너무도 완벽하게 괴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나무가 우연히 비틀리고 자라난 결과 이상한 형태가 되곤 하지만 이 나무는 너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어딘가에 지옥의 개, 즉 전설 속의 헬라운드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쉬는 곳이 바로 이런 나무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나무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되고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의 사냥개 나무.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섭죠. 16위. 서퍽의 사악한 나무. 세상에는 모양이 특이한 나무가 많지만 영국 서퍽 지역에 있는 이 나무만큼 소름 끼치는 모습은 드뭅니다. 이 나무는 서퍽의 사악한 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 보면 그냥 오래된 고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진짜 악몽 속 얼굴이 보입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무려 21m 높이로 우뚝 서 있습니다. 거칠고 뒤틀린 나무 껍질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자국, 비뚤어진 코, 그리고 크게 벌어진 입까지 마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 같죠? 줄기 한가운데를 따라 초록빛 이끼가 길게 흘러내리는데 이 모습이 마치 긴 혀처럼 보여서 이 나무를 더 살아있는 듯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휘파람 버드나무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만큼 공포와 예술의 경계에 선 듯한 형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이라며 감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도저히 그냥 나무로 볼 수 없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 나무 앞에서는 정말로 나무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무 속에 누군가에게 바라보이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도 영국 사람들에게 자연이 만든 가장 기괴한 얼굴로 불리며 그 자체로 하나의 공포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15위. 코 달린 나무. 이 나무는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너무 이상해서 눈을 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나무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줄기 한가운데서 사람의 코처럼 생긴 혹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너무나 정교해서 정면에서 보면 마치 진짜 사람의 코 같습니다. 심지어 콧구멍까지 선명하게 표현돼 있어서 이 나무 숨 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빛이 비칠 때마다 그림자가 그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데 그 덕분에 이 코는 정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옛날에 사람이 나무로 변한 게 아닐까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의 형상은 사람 얼굴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보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조각하거나 깎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토록 완벽하게 코를 만들어낸 자연의 손길. 이건 정말 기묘하면서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늘 예측할 수 없고 가끔은 인간보다 훨씬 더 기발하다. 14위. 사키시마 스에노키 나무. 이 나무는 일본 남쪽의 아열대 숲속에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사키시마 스에노키라 불리는 이 나무들은 한눈에 봐도 다른 나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땅 위로 솟은 뿌리들이에요. 보통 뿌리는 땅 속에 숨어 있지만 이 나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뿌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꼭 나무가 땅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 발톱들이 대지를 움켜쥐고 어딘가로 기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특이한 뿌리는 이 나무가 살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사키시마 스에노키는 매우 습하고 그늘진 숲에서 자라는데요. 그 지역의 흙은 물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일반적인 나무 뿌리로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진화의 결과로 뿌리를 땅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뿌리들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흡수하고 홍수나 강한 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풍경은 정말 기이합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굽이치며 서로 얽혀있고 그 모습이 마치 얼어붙은 파도 같기도 하고 또는 목재로 된 용의 꼬리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사키시마 스에노키 숲은 일본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꼽히죠. 이 나무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게 얽힌 뿌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든 변할 수 있다는 자연의 메시지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합니다. 13위. 유령나무. 이 나무는 이름처럼 정말 유령 같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이 묘지라는 사실이 이 나무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죠. 오래된 묘비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이 나무는 거칠고 뒤틀린 나무 껍질이 마치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게 파인 눈자국, 굵은 균열이 만들어낸 입모양, 그리고 목이 메인 듯한 형체까지 마치 무언가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얼굴 같아요. 낮에 봐도 불길한데 밤이 되면 이 나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빛이 사라지고 달빛이 비칠 때면 그 어두운 눈자국과 틈새가 살아 움직이는 듯 보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 나무를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묘지를 지키는 영혼이 깃든 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묘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을 지켜보았다고 해요. 누군가는 그 속에 진짜 혼이 갇혀 있다고 믿고 누군가는 단순히 나무의 상처와 그림자가 만든 착시라고 말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령나무 앞에 서면 누구든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 부서진 나무 껍질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나무를 단순한 식물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 나무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건 그냥 나무가 아니야. 그건 묘지를 지키는 유령 그 자체야. 12위. 용혈수. 이 나무는 지구에 존재하지만 한눈에 보면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예멘 근처의 소코트라 제도에서만 자라는 이 나무는 용의 피를 가진 나무, 즉 용혈수라고 불립니다. 넓게 퍼진 우산 모양의 수관, 위로 솟구친 가지들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형태로 정말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보면 예술작품 같지만 이 나무가 진짜로 특별한 이유는 그 내부에 흐르는 붉은 수액 때문입니다. 이 진한 붉은 액체는 마치 피처럼 보여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가 용의 피를 품고 있다고 믿었죠. 이 붉은 수액은 단순한 나무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약재, 염료, 의식용 재료로 쓰였고 심지어 마법의 재료로도 여겨졌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이 수액이 치유와 저주,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현대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수액에는 강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상처 치료나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성 성분도 있어 잘못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수액을 함부로 만지거나 채취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병약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전통이 남아있죠. 옛사람들은 이 붉은 수액이 진짜 용이 상처를 입고 흘린 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혈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 혹은 주술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시간이 흘러도 그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용혈수를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식물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신화야. 11위. 걷는 야자수. 이 나무는 처음 보면 그저 열대우림의 평범한 나무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깊은 곳에 자라는 이 나무는 걷는 야자수로 불립니다. 줄기 아래에서 여러 개의 길고 가는 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꼭 나무가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나무가 실제로 조금씩 걸어서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햇빛이 더 잘 드는 방향으로 혹은 자라기 불편한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나무가 자라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뿌리의 성장 방향이 바뀌면서 나무가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이동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그 긴 뿌리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모습만큼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다리 같고 가까이서 보면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정글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자연의 신비라고 하고 누군가는 정글의 괴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걷는 야자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듯한 생명체로 보이게 만드는 자연의 경이로운 착시 현상 중 하나입니다. 10위. 민물늪 나구송. 이 나무는 미국 남동부의 늪지대에서 자라는
가장 신비롭고 동시에 가장 으스스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시프레스 트리, 즉 나구송이라 불리는 이 나무는 습하고 진흙투성이인 늪에서 뱀과 악어가 들끓는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그 주위에 솟아오른 이상한 뿌리 구조물들 때문이에요. 이 뿌리들은 뉴마토포어라고 불리는데 마치 물속에서 튀어나온 해골 손가락 같아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나구송의 뿌리는 다른 나무처럼 땅속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대신 위로 솟아올라 물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뿌리들이 굽이치고 뒤틀리며 만들어낸 모습은 정말 기묘하고도 불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뿌리들이 늪지대의 산소 부족한 환경에서 숨을 쉬기 위해 진화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뿌리들이 일종의 호흡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이 뿌리들은 진흙 위에서 나무를 단단히 고정시켜 홍수나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나구송은 수백 년 동안 같은 늪지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이 있어도 그 풍경은 여전히 섬뜩합니다. 특히 안개 낀 새벽, 이 나무들이 수면 위에서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어떤 고대의 영혼들이 늪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보이는 뿌리들의 그림자, 움직이지도 않는데 살아있는 듯한 그 존재감, 이 모든 것이 나구송 숲을 살아있는 유령의 숲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말하죠. 이 늪지대에서는 밤에 절대 혼자 걷지 말라. 9위, 저승사자 나무.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죽음 그 자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오래된 나무 한 그루일 뿐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누구나 숨을 삼키게 됩니다. 나무 껍질이 기묘하게 뒤틀리며 만들어낸 그 형상은 마치 검은 망토를 쓴 저승사자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하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숲속 한가운데 이 나무의 줄기에는 움푹 파인 두 개의 눈자국, 그리고 찢어진 듯한 입모양이 보입니다. 그 눈은 텅 비어 있고 그 입은 마치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가지들은 마치 해골의 손가락처럼 위로 뻗어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삐걱삐걱하는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고 수백 년 동안 숱한 죽음을 지켜본 나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는 수많은 영혼이 갇혀 있다고도 하죠. 낮에는 단지 낡고 거친 나무로 보이지만 달빛 아래에서 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어두운 형체와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마치 망토를 휘날리는 저승사자 그 자체로 변합니다. 실제로 이 나무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거나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저 자연이 만든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아니요, 그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었어요. 밤의 정적 속에서 그 나무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8위, 참나무 예배당. 세상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많지만 이 나무만큼 거룩하고 전설적인 사연을 가진 나무는 드뭅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알루빌 벨포스에는 참나무 예배당이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참나무는 무려 800년에서 1200년의 나이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샤를마뉴 대제와 윌리엄 정보광이 살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나무가 전설이 된 이유는 그 긴 수명이 아닙니다. 17세기 무렵 벼락이 이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번개는 나무의 중심을 완전히 태워 속이 비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줄기 한가운데가 텅 비었는데도 여전히 잎을 피우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생존에 감동한 마을 신부와 수도사들은 이 나무를 신의 축복이 깃든 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어있는 줄기 속을 작은 공간으로 꾸미고 그 안에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후 나무 속에는 계단과 제단이 설치되었고 심지어 줄기 위쪽에는 또 하나의 작은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의 나무 안에 두 개의 예배당이 들어있는 세계 유일한 나무교회가 되었죠. 세월이 흐르며 이 나무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군들이 종교의 상징이라며 나무를 불태우려 했지만 마을 사람 한 명이 재치 있게 그 이름을 이성의 신전으로 바꿔 파괴를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줄기 곳곳을 나무 기둥과 지붕으로 받쳐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록빛 잎을 피우며 사람들을 맞이하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폭풍과 전쟁을 견디고도 아직도 신앙과 생명의 상징으로 서 있는 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늘이 남긴 기적의 증거다. 7위, 보아브 감옥나무.
이 나무는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창도, 벽도,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저 거대한 나무 한 그루일 뿐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북부 도시 윈덤 근처에 있는 이 보아브 나무는 줄기둘레만 약 12m, 내부 공간이 사람 여러 명이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속이 빈 줄기가 진짜 감옥으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후반, 이 지역은 아직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체포되어 먼 거리의 감옥으로 이송되던 중, 이 나무 속에 임시로 가둬두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나무 속 공간은 자연적으로 비어 있었지만 문 역할을 하는 구멍 하나만 막으면 탈출이 불가능했죠. 기록에 따르면 이 나무 안에는 최대 30명까지 수감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일부 죄수들이 실제로 이 안에 갇혀 있었다는 증언은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는 힐그로브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에는 수많은 흔적과 낙서, 그리고 묘한 기운이 남아있죠. 현재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단순한 감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아브 나무는 오랜 세월 영원히 쉬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들은 지금도 이 나무에 접근하지 않으려 하고 나무 주변을 지날 때는 조용히 발걸음을 낮춘다고 해요. 오늘날 관광객들이 이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지만 그 안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어두운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보아브 감옥나무는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섬뜩한 유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6위, 하얀 물풀의 나무 사건. 영국의 한적한 숲속, 워스터셔주 해글리우드. 지금은 평화로운 산책 코스로 알려져 있지만 1940년대 이곳은 영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1943년 4월 18일, 소년 4명 로버트 하트, 토머스 윌리츠, 밥 파머, 프레드 페인이 새 둥지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인 밥 파머가 낡은 하얀 물풀의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줄기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둥근 게 보여 손을 넣어 꺼내보니 그건 동물의 해골이 아니라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소년들은 겁에 질려 해골을 다시 넣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지만 며칠 뒤 가장 어린 토머스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나무를 자르고 조사한 결과 그 안에는 온전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손 한쪽이 없었고 그 근처에서 잘린 손뼈가 따로 발견되었죠. 의사는 그녀가 약 1년 전, 즉 1941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녀가 죽은 뒤 나무 안에 넣어진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나무 속에 갇힌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그 여성이 누구인지, 누가 왜 그녀를 나무 속에 넣었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영국 전역의 미스터리가 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 곳곳의 벽에는 벨라를 나무에 넣은 건 누구인가? 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적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은 미스터리 애호가들에게 영국의 대표적인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죠. 오늘날 해글리우드를 찾는 사람들은 그 오래된 나무 앞에 서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잊혀진 한 영혼의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5위, 보아브 감옥나무. 이 나무는 이름부터 익숙하지만 앞서 봤던 윈덤의 감옥나무와는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나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더비 근처에 있는 이 보아브 감옥나무는 그 자체로 전설이자 논란의 상징이죠. 줄기둘레가 약 47m, 나이는 무려 15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몸통이 비어 있어서 안쪽 공간은 성인 여러 명이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에게 보아브 나무는 오래전부터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고 장례나 제사의 의식이 치러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뒤 이 나무는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거대한 나무 속을 죄수 수송용 임시감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는 원주민들이 갇혔고 쇠사슬에 묶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 먼 도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1916년 인류학자 허버트 베이스토가 이 나무 속에서 사람의 뼈조각과 유골을 발견하면서 이곳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매장지 혹은 희생의 장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 한 화가가 보아브 감옥나무를 그린 그림을 발표하면서 대중은 이 나무가 진짜 감옥으로 쓰였다고 믿게 되었지만
역사가들은 나중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부는 신화와 전설이 섞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원주민의 죽음과 식민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무는 서호주 정부의 문화유산 등록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역사적 반성과 기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이 근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무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하죠. 그건 어쩌면 아직도 이 나무 속에 남아있는 이름 없는 영혼들의 숨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4위, 벤데라의 비극의 나무. 이 나무는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벤데라에 있는 평범한 나무일 뿐이죠. 하지만 이 나무는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1863년 7월 25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남부연합군의 병사들이 멕시코 국경 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8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국경을 넘으려던 평범한 여행자들이었지만 군은 그들을 징집 회피자, 즉 도망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최소 2명은 이미 남부군에 복무 중이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나무는 벤데라의 비극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들을 교수형시킨 장교 앤더슨 소령은 전쟁이 끝난 뒤 군법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도주 중 도둑질과 살인 혐의로 수배되었지만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줄기 아래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묘비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로는 여전히 두꺼운 가지들이 하늘로 뻗어 있죠. 낮에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이곳을 지날 때 바람에 실린 신음소리와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달빛이 나무를 비출 때 그 가지 끝에 흐릿한 사람 형체가 걸려있는 걸 봤다고도 증언했죠. 누군가는 단순한 미신이라 하고 누군가는 전쟁의 원혼이 남은 곳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 앞에 서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걸요. 그렇게 벤데라의 비극의 나무는 지금도 한 세기의 슬픔을 품은 채 묵묵히 텍사스의 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3위, 앙코르와트의 목을 죄는 나무. 캄보디아 북부의 깊은 정글 속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아름다운 건축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원의 벽과 문, 돌계단을 뒤덮은 거대한 뿌리들, 그건 바로 목을 죄는 무화과 나무. 현지에서는 스트랭글러 피그라 불리는 종이죠. 이 나무들은 그야말로 자연의 침략자입니다. 작은 새나 박쥐가 씨앗을 운반해 사원의 틈에 떨어뜨리면 그 씨앗이 자라면서 천천히 돌벽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뿌리들은 거대한 팔처럼 건물을 휘감고 결국 돌을 부수고 삼켜버립니다. 앙코르와트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금도 이 나무들에게 목이 졸리듯 감겨있죠. 하지만 그 광경은 공포스럽기보단 이상하리만큼 장엄하고 신비롭습니다.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벽을 타고 흐르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는 고대의 신전이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마치 자연과 인간이 벌이는 느린 전쟁 같다. 수백 년 전 인간이 세운 거대한 사원 위에 자연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돌벽을 찢어내며 자신만의 세계를 되찾는 장면. 그건 그 어떤 신화보다도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앙코르와트의 이 나무들은 지금도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사원의 돌 위를 감싸며 자라납니다. 2위, 무지갯빛 유칼립투스. 이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나무,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입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회색빛 껍질과 녹색 잎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줄기 전체가 마치 그림처럼 빨강, 초록, 주황, 보라, 파랑이 뒤섞여 있죠. 멀리서 보면 누군가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자연이 만든 진짜 색입니다. 이 나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며 최대 75m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햇빛을 받을 때마다 줄기의 색이 반짝이며 변하는 모습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껍질의 탈피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껍질은 주기적으로 벗겨지는데 새로운 껍질이 드러날 때마다 초록빛을 띠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파랑, 주황, 빨강, 보라색으로 변하죠. 이 색들이 층층이 겹치며 마치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환상적인 나무가 단순히 종이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유칼립투스는 재생력이 강하고 빠르게 자라서 흰종이 제조용 목재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술작품 같지만 그 용도는 매우 실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종이 공장.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이 아닌 자연이 직접 그린 살아있는 캔버스라는 점입니다. 비가 내린 뒤 줄기에 햇빛이 비치면 그 색감이 더욱 짙어져 진짜 무지개가 땅 위에 서 있는 듯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진가들이 이 나무를 보기 위해 열대우림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예술작품이에요. 1위, 악마의 나무. 이 나무는 그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악마의 나무. 이름처럼 그 주변에는 수많은 섬뜩한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나무 한 그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나무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강렬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줄기는 검게 그을린 듯 갈라져 있고 가지들은 마치 괴물의 발톱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베어내려 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누군가는 불을 질렀고 누군가는 톱으로 자르려 했으며 어떤 이는 트럭으로 끌어내리려 시도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줄기에는 그때 생긴 검은 그을음과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도 이 나무 주변에는 눈이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땅속의 온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무언가 이곳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죠. 여름철에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나무 주변에 붉은 개미떼가 몰려들어 나무를 빙 둘러싸고 기어다닌다고 해요. 마치 나무를 지키는 악마의 군대처럼요. 그리고 이 나무에는 아주 오래된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농부가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가족 전부를 살해한 뒤 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가 매달렸던 가지는 잘라버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밤에 이 나무 근처에 가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숨이 막힐 듯하며 누군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심지어 일부 방문객들은 귓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 절대 해가 진 뒤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나무 아래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바람도 멈추고 새소리도 사라져요.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악마의 나무는 오늘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불타도 잘라도 밀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나무. 그 아래에 깃든 어둠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